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6.27 대출규제 발표 후에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정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 정비사업 예정 구역이나 또는 초초기 단계 지역에 신축 빌라 투자를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과연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취임 이후에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맞춘 듯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한 장에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30일 방문한 목동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목동의 14개 단지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를 완료를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단지 방문 이전인 지난 24일에는 신당 9구역이라는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5년에서 13년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신당 9구역은요, 남산 성곽 아래에 위치한 높은 구릉지의 노후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사업 진척이 상대적으로 느렸었고요. 지난 2005년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2010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8년도에 조합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7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사실상 사업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된 이유는요, 이 지역이 남산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315세대 소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이렇게 소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 4차례에 걸쳐서 시공사 선정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는 등 장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하기 전에 6월 달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3종 규제 철폐 등을 적용한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신당 9구역 지역은 고도 제한을 28m에서 45m로 완화를 하고 용적률도 161%에서 250% 이상으로 상향을 하고, 이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서 공공기여율을 대폭 감면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러한 주택 공급 촉진 내용은 핵심 내용이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공정관리를 통한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입니다. 즉,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촉진 방안 핵심 내용은 정비기간 단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정비기간이 18년 5개월에서 13년으로 입주 시기를 무려 5년 5개월을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정비구역 지정을 기존의 2년 5개월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하고 조합 설립 기간을 3년 5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하고 사업 시행부터 2주까지의 8년 5개월의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치밀한 공정관리도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되던 처리 기한제를 모든 단계로 확대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단계 이후에도 지연 없이 신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죠.
또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촉진 책임관과 갈등 관리 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사업 지연을 방지하거나 갈등 조정 역할을 부여를 하겠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신속 통합 방식을 적용한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가 되었죠. 신속 통합 방식이라는 것은 건축, 교통, 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서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여서 주민 분담과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한 이러한 효과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 3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사업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2021년부터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이 공모가 되었는데요. 21년도에 1차로 21개, 2022년도에 2차로 23개, 그 이후에 3차, 4차, 현재는 수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정이 되었던 이러한 구역과 22년도에 지정된 구역이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사업 진행 단계를 점검을 해보니 구역 지정 단계 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근본 서울시 발표에서의 정비 사업과는 달리 작은 규모의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역세권 지역 등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은 기존의 신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사업 단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진위 설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없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 이러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대략적으로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90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구역은 247개, 재건축은 165개, 소규모 정비 사업은 278개소라고 하는데, 소규모 정비 사업이 현재로서는 짧은 기간임에도 가장 많은 구역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러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 아직까지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신통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요, 서울은 정비 사업의 시간을 대폭 축소를 해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의 큰 틀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 해당 지역마다 사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신당 9구역의 사례처럼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제 빠른 추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은, 특히 재개발 사업성의 핵심은 조합원 수 대비 공급 세대수입니다. 즉,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지 역시도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도 지역적, 개별적, 입지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분양가와 완공 후 형성될 시대가 많이 다릅니다. 이러한 가격 수준이 사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하신다면 앞으로 비밀노트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지역보다는 투자성이 높은 이러한 지역에서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 정보를 취합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매물 정보도 틈틈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